중부 지역의 최고의 방송입니다. CAM, 컬처 아트맨. 네. 이게 세 개가 네, 합쳐서 네. 융합이 된 거군요. 그거를 어제도 이제 그 네. 뭐 댓글에다가 남겨주셨던데 네네. 사실은 그게 컬처 아트맨이라고 그래서 음. 문화와 예술이 사람들과 화합을 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하는 그런 의미예요. 저는 CAM 네. 방송이 실은 하드웨어적인 기술적인 것만 가지고 대시하는 줄 알았는데 소프트웨어가 아주 상당합니다. 그 이제 욕심이 좀 많아서 네네. 그런데 네네. 그 사실은 문화 예술이 죽어 있는 사회가 결국에는 그거는 절대로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네네. 네, 그래서 문화 예술은 역시 그 선진국의 기본적인 베이스 깔려진 척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한 거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네.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 문화인이고 예술인이고 현대인이고 그렇습니다. 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거죠. 네. 먹고 살기 바쁘면 문화 생각 못하고 예술 생각 못하거든요. 박사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 산 좋아하는 사람 제일 나쁜 사람 없더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문화와 그렇습니다. 예, 문화와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정말로 나쁜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사기꾼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문화와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타인들에게 대중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선사해주고 즐거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들은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어찌 보면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스며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중구 쪽에 은행동에 가면 그 문화촌, 예술촌이 있긴 한데 이제 그래요. 그걸 업으로 사는 사람들은 실은 또 쉽지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네,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이 이 그쪽에 이제 제가 뭐 문화예술 쪽에 영상 관련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분들하고 자주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찌그리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게 참 문화예술인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배고파야 되느냐. 저도 화술은 문화에 들어갑니까? 문화죠. 예술에 들어갑니까? 근데 문화와 예술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 제가 박사님께서 올려놓은 영상을 이렇게 보면 네네. 그동안에 저희가 접해왔던 그런 화술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또 높이 평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사실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저는 이제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스피치 아카데미 학원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스피치 학원인데 왜 스피치가 없어요? 스피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스피치를 네.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스피치를 도구로 한 인생을 강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네. 1년에 보통 한두 권 정도 책을 이렇게 쓰신다고 말씀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박사님이 추구하시는 이 스피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삶의 그 의욕을 북돋아주는 그런 하나의 그 브리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고맙습니다. 네, 문득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저도 사실은 저도 박사님, 의미였어요. 네, 박사님 뵈러 온 거는 제가 좀 힐링 받고 싶어서 왔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뵈면은 힐링 받고 감사합니다. 내적 트라우마, 갈등, 스트레스를 이렇게 말로 풀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네, 수다스러움. 그래서 거침없이 말하려면 잡담력을 키워라인데요. 거침없이 살려면 잡담력을 키워라. 남자들이요, 특히 입이 무거워진다라고 교훈을 받고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과묵해야 되는 것이 남자의 상징으로 알았거든요. 네. 근데 과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성보다 단명하는 거 아십니까? 7년에서 8년 네. 단명합니다. 네. 그 이유가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다 발산하거든요. 언어로, 수다스러움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고, 깔깔대고 웃고 하니까 안에 있는 어떤 화가 다 녹아내리고 발산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남자들은 과묵하다 보니까 가슴에 담고 있잖아요. 그게 화근이 되고 또 암적 존재가 되어서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단명하게 되는. 그래서 장수하려고 하면 수다스럽게 토크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스피치 하지 말고 토크하라고 하거든요. 스피치는 어디 가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적 부담이 크고 그것 때문에 여기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네, 물질적,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다 누렸는데 사회적 자유를 못 누렸어요. 사람들 앞에만 쓰면 제가 작아지고 주눅 들어요.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탁 발산해 버리면 도구마라고 하거든요. 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생각에 연연하고 살고 있어요. 그거를 끊는 것, 그게 자유함이거든요. 아마 우리 김문교 대표님도 사회적인 방송인이시고 사회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평가를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아마 더 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끊어버리는 것. 근데 당당하세요. 회복 보면 하신 말씀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구마에 연연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공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행동할 수 없고 뭔가 조심해야 되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소위 사회적 스트레스인 것이죠. 저도 실은 그래요. 저도 빨간 옷을 입고 어디 이거 7080 라이브에 가서 노래 한 곡 하는데 네. 딱 저를 부르더라고요. 당신 공인인데 이래도 돼?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밤 늦게 음악을 즐긴다는데 뭐가 문제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럴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자기가 꼬리를 내리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아주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를 또 이렇게 박사님 뵈러 온 거는 제가 박사님을 아마 공식적으로 3번 정도 뵌 것 같아요. 많이 뵙진 않았는데 네. 사회적 공감이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통분도 있고요. 항상 네. 여기를 왔다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껴서 네, 제가 문득 어제 혼자 이렇게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저도 뭐 고민 없겠습니까? 네, 이제 직원들은 수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회사는 커지고 그러면서 저의 역할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주위에서 또 좋은 얘기만 하나요.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이 좀 대통령 많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그 지지도가 50% 넘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50% 넘으면 좋은 거예요. 49대 51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49는 안티가 있어요. 네, 네, 네. 비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저도 그래요. 선하게 살고 저는 뭐 이제 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티가 생겨요. 살다 보면. 왜냐하면 제 색깔이 노출되니까 네. 색깔이 안 맞으면 안티인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그 아까 얘기한 컬처, 한국 문화의 가장 큰 폐류라고 하나? 잘못된 어떤 문화인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아군이 아니면 적이다라는 흑과 백의 논리를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요, 그 중용 사상을 굉장히 존중하고 싶어요. 네. 중용이 흑과 백의 사이에 있는 네. 회색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회색 분자라고 폄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최진석 교수의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용이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 발을 네. 잘못 들이면 늪에 빠지는 거고요. 한 발을 잘 들이면 박수를 받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흑백 논리로 가지 말고 중용을 회색 분자로 폄하시키지 말고 중용 사상, 흑, 백이 아닌 회색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박사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있는 것이 네. 지금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네. 지금 양분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네네.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이 다양함이라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의 주장을 얘기하되 상대편의 의견도 존중해주는 뭐 그런 분위기가 선진화된 어떤 그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윤천 박사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그 인간의 어떤 그 밝은 모습을
끄집어내서 새로 재창출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높이 평가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고 또 이 최근에 제가 고민거리 하나 말씀을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주로 방송 영상 분야를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그 방송 영상 분야의 그 테마나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것을 제작하거나 또 이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획일적이다 뭐하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목숨을 끊는 것과도 같은 그런 네.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다양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 우리가 뭐 대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뭐 누구한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를 뭐 이런 거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스스로 헤쳐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은 사실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어려움이 뭐 봉착돼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내가 헤쳐나가야 될 저라고만 항상 그동안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의 그런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대화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중간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몇몇 분들이 저한테 와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했던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네네. 그분들이 말씀하는 과정에 이제 저하고 의견의 일치가 맞지 않는다던가 또 제가 추구하는 거는 저는 돈은 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네네. 지금은 현실적으로 제가 어쩔 수 없이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뭐가 옳은 건지를 항상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돈이냐 아니면 나의 의식이냐 뭐 정이냐 그런 부분. 예, 자금 들어가서 그러시군요. 그런 큰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정말 큰 고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돈이냐 명예냐, 그렇죠. 의식이냐 아니면 돈이냐. 근데 저보다도 사실은 이제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그 양극화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확하게 이거를 선택하면 내가 너를 투자를 하고 이거를 안 되면 나는 당신하고 안 된다. 결국에는 나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간다 이거였었죠. 뭐 잘했다고 생각도 들기는 하나 그래도 박사님 제가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아오긴 한 것 같아요. 네네,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네. 하나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오로지 일로 승부하는 것으로 목숨을 걸었거든요. 일로. 책을 쓰고 강의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책을 쓰고 강의하면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그게 목돈이 안 돼요. 크게. 큰 돈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제안 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재테크를 별도로 하십시오.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은 물론 어떤 그 제품을 생산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있고 또 뭐 고객을 관리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결국 큰 돈은 부지에서 나타나요. 공장 부지, 연수돈 부지.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업을 통해서 먹고 살지만 결국은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땅에 투자야 땅땅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별도로 좀 재테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안 했거든요. 그게 참 후회됩니다. 제가 재테크를 했더라면 지금쯤 제가 꿈꾸던 연수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전 100억 정도의 고도원의 충주에 있는 옹달샘이라는 정도의 연수원을 꿈꿨었거든요. 근데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20년 있었는데 7년 주기로 움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재테크 전문가들. 그래야 이게 커진다, 볼륨이. 근데 저는 여기서 20년 살았습니다. 아파트도 20년 살았습니다. 그게 장땡인 줄 알았어요. 움직여야 사이즈가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씩 움직여줘야. 그래서 제가 그게 못한 게 재테크적인 전략을 제가 피지 못한 게 지금 좀 후회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감사한 것은 제가 나이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제가 청와대부터 제주까지 3,000일 강의했고 43권의 책을 쓴 사람인데 스피치 강사 치고는 저만한 사람이 없어요.
책을 43권 쓰는 사람이 없어요. 김미경도 아니고요. 네, 김창옥도 아닙니다. 청와대부터 재직까지 강의 조천 많이 한 사람도 실은 없어요. 근데 그쪽은 볼륨이 있고 나름대로 브랜드 파워가 있잖아요. 방송을 탔기 때문에. 방송의 위력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하고의 차이점은, 그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은 저는 나름 저의 어떤 역량은 그들 못지않게 있다고 저는 주변에서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의 뭐 내용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역량은 못지않아요. 다만 방송을 탔느냐 못탔느냐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고 역량과 그런 여러 가지 경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신진 세력들이 막 성장해 네. 가고 있잖아요. 그 싸움에서 살짝 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비했습니다. 이제 정복했습니다. 네, 스피치 레전드로서 네,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한 분야에서 구축을 했거든요. 그 공간이 온라인상의 공간입니다. 온라인상에선 이것도 저것도 피도 눈물도 없고요. 경륜도 없습니다. 얼마만큼 거기에 두각을 나타내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접근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 점. 그래서 저는 인류는 아직 자신이 있습니다. 인류는. 제가 사실은 네. 그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그 SNS에다가 글을 좀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몇 가지 좀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사실 네. 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국내외적인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제안이 들어와서 공태해서 같이 하자고 한 게 하나 있고 제가 제안을 해서 같이 하자고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 단기간에 무슨 그 일이 해결될 것이 아니라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었고 저의 열망이었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었냐면 그 미국의 CNN이라고 하는 그 언론 매체와 같은 그런 거는 한국에는 없을까? 인정받는 그런 언론 매체는 한국에는 왜 없을까? 빠르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그리고 팩트 입각한 그런 어떤 언론 매체가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뭐냐면 제가 이제 뭐 너무 빠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 그 영상 분야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관련돼서 지금 시작한 것이 한 10여 년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그 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본업으로 시작한 것은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신 분야도 굉장히 또 발전을 했어요. 그동안에.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 해외의 네트워크가 최근에 또 한 가지 이제 감사합니다. 최근에 또 한 가지 제가 많이 느꼈던 부분은 또 뭐였었냐면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대통령 선거다 지방선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정치는 바야흐로 이제 정치인이 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정치를 하는 시기가 이제 도래가 됐구나.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가 성장했고 네네. 사람들의 수준들이 뛰어나는데 네. 앞으로도 우리가 그분들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교육밖에 없다. 가르쳐주는 것밖에 없다. 세계 제1류의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그런 부분. 그러면 내 주위에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은 누가 계실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거는 유치원 박사님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유치원 박사님께서 올려놓으신 그 영상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제 나름대로 거기서 해답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멀리 보고 있었구나. 우리가 스피치다, 뭐하다 그러면 응변이라는 것만 생각을 했지.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가 기본적인 매너, 선진적인 어떤 그런 맨파워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서 발굴하고 찾고 또 같이 함께해서 세상을 정말로 아름답게 만드는 거, 살만나게 만드는 거, 이거 정말 우리 옆에 가까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에 바쁘시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긴 하고 저도 이제 생업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어요. 찾아뵙는 게.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저 박사님 아시겠지만 스케줄을 저한테 한번 이렇게 보내주셨던데 그 웬만한 분들은 그 스케줄을 소화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오전에 그 문의라고 하는 거에서 그 오늘 문의면? 네네 네네, 거기서 네네. 무슨 그 모임이 좀 있었는데 네네. 제가 오늘 어제 그 회장님한테 좀 전화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오늘 그 박사님을 이렇게 뵀습니다. 뵙고 제가 이제 오늘 찾아뵌 거는 무엇인가 박사님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리고 제가 무엇인가를 해드릴 게 없을까. 지금은 이제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옆도 보고 뭐 이러고 이제 싶어요. 네.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 지쳤어요. 일단 금요일 날 네. 크리스탈 볼륨 요 만년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네. 교육 포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권순지님이라고 네. 느낌 명상하게 네. 30분 집어넣고요. 네. 제가 책을 이제 사랑의 기술 연애를 살아라는 책을 사인해 드릴 거예요. 50분한테.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15분만 강의하려고 하는데 오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혹시 시간이 네, 시간 허락되면. 확인해 보고 회사에 그 특별한 일 없으면 참여하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건국대 언론 홍보대학원에 강의를 네. 쭉 다녔었어요. 음. 거기에 박갑주 교수라고 계시거든요. 그 박갑주 교수가 매일경제 MBN 방송 에서 주최하는 스피치 앤 협상 네. 최고 경영자과정 강의가 이제 6월 29일 날 서울에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3시간짜리예요. 아, 네. 강의를 올라가게 되는데 혹시 네. 오셔서 촬영이 가능하시면 촬영 한번 해주시고, 제가 이 제안 드리는 것은 그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서도 문화센터를 운영하거든요. 네. 그런 그 강좌 같은 거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전에 저뿐만 아니라 명사들을 모아놓고 최고 경영자 과정 같은 거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